그가 떠난 뒤에는 어김없이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일했을 거예요. 2,160만 원을 달라고. 네? 21일은 7, 8천을 줘야 된다. 에? 7천 정도 선행을 받죠. 이야. 그가 놓은 덫에 걸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짜증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을 너무 그랬지? 지금 사니까 사람 30범이네. 당일 녹취록 다 갖고 있으니까 녹취록 다 떠났으니까 청구하겠습니다. 일했던 곳마다 받을 돈을 눈덩이처럼 불린 이 남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학원을 30년 운영하면서 이런 일에 얽힌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선생님이 계셨던 선생님이 이제 왜 학원 차린다고 나가셔서 생활 보육하게 됐었는데 이제 법대 나오셨지만 경력이 또 화려하셨기에 정말 잘됐다. 개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했죠. 서울의 한 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강남과 여의도 일대 학원 강사 경력이 화려했던 정 씨. 어우, 3년 동안 영국 어학 연수도 다녀왔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희 학원 아이들 중에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한 3-4명 아이들이 그 선생님 일하고 15일쯤 있다가 선생님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으니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하길래 이상합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영어 원문 번역한 보조교재 한국어 해석이 다 한 줄 한 줄 써져 있는 교재가 있었거든요. 참고용어 보라고 그 참고 교재에 있는 한국어 그 문장을 독사된 거랑 똑같이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한국어 써져 있는 거 읽는 거는 뭐 아무나 와서 저거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영어? 그렇죠. 저희가 아는 수준 진짜 중학교 수준 그 정도의 답변만 해주시고 핸드폰 보실 때도 있고 앉아서 문제 풀라고 시켜놓고 학생들은 정 씨에게 수업을 듣는 게 시간도 돈도 아까웠다고 합니다. 학교보다는 차종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자기 입을 옷의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수업 대중에 80이 거의 그냥 사적인 예? 자기가 아는 판사 그런 친구가 있다던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은 거지. 선생님 바뀌고 나서 기말고사 전까지 거의 알았어요. 정 씨가 영어 강의를 맡은 지 불과 1-2주 사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아유. 등록한 애들은 있었으나 학원에 애들이 없었어요. 수업처럼 안 한 거죠. 저 집에서 공부할게요. 원장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선생님, 애들이 너무 거부합니다. 그만두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저 좀 살려주세요. 21일 동안 근무한 정 씨는 한 달치 월급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월급을 지급하고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정 씨가 해고 무효 소장을 보내온 겁니다. 해고 무효 소장이요? 이게 다 뭐 얼마예요, 지금? 이게 법적 싸움이 길어져서 지급해야 하는 돈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 22년 12월 15일부까지의 월급 한 달치를 줄 상황이고 그때부터 그 5월 15일까지의 임금을 줘야 해요. 5월 복직명령을 했어요. 자꾸 늘어나서 21일 동안 근무했는데 1년 6개월치 월급에 퇴직금까지 요구한 정 씨. 지금 말이 되나요? 그에게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그 일이. 금액 얘기 듣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애초부터 이미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그로 인한 좀 피해도 제가 많이 있었고. 아니 돈이 없어요. 그건 원장님 사정이고 21일 일했는데 무슨 뭐 7, 8천원 줘야 된다는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이건 법상으로 줘야 되는 거야.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합의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월급 한 달치 월급 다 주면 나가겠다라고 말을 해서 줬는데 이렇게 이걸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일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학원 이렇게 망쳐놓고 나갔는데. 피해를 본 건 정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의 강의 방식에 불만을 토로한 학생들 대부분이 학원을 그만둔 겁니다. 수입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 이후로 좀 많이 끊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그쯤에. 저희 학원도 그만둬가지고 지금 시험 한 일주일 전에 그 영어 하던 그때 고1 애들이 다 그만뒀고요. 소문이 나죠, 아이들 그렇죠. 사이에. 아들 다 합니다, 아이들. 그렇죠.
그런데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데요. 노동자 가자마자 그 청사 여자분이한테 어머 원장님 초범이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한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작정을 하고 입사한 사람 아닐까 생각에. 이분이 저희 신고하기 전에도 신고 이력이 너무 많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당한 학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군요. 22년 5월 정 씨는 이곳에서 한 달 정도 영어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각종 들어갔던 수업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강의력 부족이 제일 컸고요. 뭐 영어 강사인데 이제 발음이 이제 너무나도 어눌하다. 더불어서는 이제 동문서답을 한다, 나 명품이 있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30분 넘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걸 내가 돈 주고 수업을 들을 수 없겠다. 앞에 학원 학생들 이야기랑 똑같네요. 네, 학생들이 쓴 진술서 내용입니다. 아니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말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디 사는 게 대체 왜 궁금합니까? 5월 24일쯤에 이 사람한테 이제 언제까지만 도와달라. 이때까지만 좀 마무리만 좀 해달라. 본인은 그거 납득 안 된다. 그 아이들이 잘못생긴 거 한 거다. 내가 강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로 무지해서 못 쫓아온 것이고, 근데 나 더 이상 여기 인연이 없으니까 말일날까지 입금해주라. 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3개월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겁니다. 정 씨가 법을 잘 알아서 악용한 것 같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무조건 서면이나 이메일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으로서 줬거든요. 이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알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법적인 효력이 없다.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고 결국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천 얼마짜리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시험 기간 닥쳐온 날이라서 12시쯤까지 애들을 자습을 시키면서 스터디 카페에 대한 비용을 내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10시 넘어서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각 교육청 직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민원 신고를 지금 한 3번 정도를 넣었다.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었다.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정 씨. 그래서 2달간 또 영업정지를 당했었죠. 그렇겠죠. 최근입니다. 올해 4월 25일 날에 끝났어요. 2월 달에 시작해서 이야.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히 컸고 힘들게 쌓아온 학원 이미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미지적인 타격이 제일 컸어요. 저희 이관에 쏟아부은 게 1년 반 만에 없어졌잖아요. 인테리어 비용도 1억 넘게 들어갔던 것도 훼손도 못하고. 원래 2개 층을 썼었는데 한 층을 정리했다고 해요. 아유. 진짜 40평생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요. 지금 다 날렸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들은 제 아니란 선택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뿐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정 씨가 제출했던 이력서, 학원마다 근속 기간이 4에서 5년 정도로 깁니다. 학원 원장들은 이런 점을 높이 사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둔천동 쪽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4년 넘게 근무하셨었어요. 학원 강사가 한 곳에서 4년 넘게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된 거죠. 경력이 많잖아요. 또 학원을 근속할 때 이 친구가 얼마만큼 오래 근무했냐를 좀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5년 일했었고 뭐 성실도 면도 좋고 인정을 받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발등을 지킬지 몰랐답니다. 지난해 11월 정 씨가 영어 강사로 일했던 이 학원은 문을 닫기로 했다는데요. 아이고. 아, 또 다른 피해 학원인 거죠? 넘겼어요. 제가 학원이 이제 운영을 시더라고요. 정 씨와 문제가 생긴 건 강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을 때였답니다. 저희가 이제 월급날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거를 저희가 15일날 지급을 해, 그 다음 달에. 근데 갑자기 근무하고 일주일 뒤에 자기는 들어온 날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15일날 들어왔으니까 15일날 월급을 달라. 규정대로면 첫 월급날 보름치를 주는 게 맞죠. 예. 그건 안 된다. 왜냐면 다른 강사들도 있고 형평성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거 일 못하겠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아이를 이렇게 강사 뽑아놨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른 강사 올 때까지 근무를 해주겠다, 편하게 구하시라고 되게 호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정 씨가 근무한 지 38일 만에 새로운 강사가 왔고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3개월 뒤에 이렇게 노동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부당해고 신고 기간은 3개월이 만료 기간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만료일날 신고를 했어요.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놓고 부당해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3개월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대학번이 기억이 나는 게 신청서 받자마자 신청인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3개월을 일부러 채워낸 것처럼 채워서 내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감정을 좀 격해져갖고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는데 3개월째 되는 날에 마지막 날에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저는 여기 위원회 생활 3년 정도 했는데 딱 이거 하나예요. 정 씨가 그만둔 학원들 모두 3개월 뒤에 부당해고 신고를 당했다는데요. 나가시고 한 3개월 뒤에 이제 날라온 거죠. 3개월이 되기 직전 날에 이제 날라왔어야 돼요. 그는 왜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신고를 하는 걸까? 노동위원회 그 판정까지 기간이 한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임금 상당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제척 기간까지, 즉 해고일로부터 최종 판단 시까지 기간을 늘리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만큼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제 신청 기간 90일을 꽉 채워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판정 기간 3개월 정도로 꽉 채워서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총 6개월의 기간을 확보해서 임금 상당액을 받고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알고 한 거군요. 문제는 부당해고라는 정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둔다고 해놓고 우리가 잘랐다. 그러니까 뭐 부당해고를 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진짜 저는 이런 경우가 20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라 당하고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며칠 동안. 너무 억울하니까. 지난 5월 20일 진행된 노동위원회 신문회의. 정 씨의 거짓 주장과 증거 자료가 어이없었다고 합니다. 3분 분량인데 지금 15초부터 35초의 그 내용만 제출했는데 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 뒷말 없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네요, 조금. 전체 녹취된 파일은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짧게 얘기했던 부분 순식간에 제가 녹취한 겁니다. 아니 녹취 구간이 24초, 35초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럼 전체 녹취 파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음 부분 수업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녹취 내용은 풀 버전으로 돼 있는 녹취 파일은 없다는 거네요? 네, 현재 없습니다. 없다고요? 심의 결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도 여러 차례 받고 법적 싸움까지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많이 회의를 느끼고 직원을 볼 때 자꾸 이제 선입견을 보게 되고 이게 전에는 이렇게 어떤 신의를 갖고 관계를 했었는데 지금 의심부터 들어요.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해서 이제 지금 폐업까지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참. 상습범으로 의심되는 정 씨. 제작진은 22년부터 23년까지 그가 다녔던 학원들을 추적해봤는데요. 모든 학원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23년 7월 정 씨를 영어 강사로 고용했던 이 학원도 느닷없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할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보시죠. 제가 선생님을 부당으로 제가 거기 지금 해고 통보서하고 당일 녹취록 다 갖고 있으니까 녹취 다 떠났으니까 청구하겠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지들끼리 웅성웅성 하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다음 주에 이 학원 영어를 다 그만둘 생각이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전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3일만 시간을 줘.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또 진짜 눈물 나요. 충격이 컸던 건 학생들과 남다른 관계였기 때문이었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저희 학원이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와서 고3 돼서 대학교를 가서 보통 학원마다 그런 친구들이 몇 명씩 있는데 저희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3분의 2. 거의 조카 같은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이 녀석들도 그래요. 정 씨의 강의 방식뿐 아니라 여학생들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죠?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되게 근데 항상 저의 공부에 관련되지 않은 쓸모없는 얘기들만 주절주절 얘기하시고 너무 자주 와가지고 근데 진짜 아니, 저게 말이 돼요? 너무 저러면 안 불편했어요. 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밤에 전화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나 때문에 안 좋아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밤에 전화해서 항상 물어보셨어요. 아, 솔직히 너무 안 좋아서 한 번은 안 받았었거든요.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여학생들에 대한 정 씨의 행동은 다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제일 진짜 화가 났던 건 애들한테 성희롱적 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애들이 또 말 못하고 있었다는 게 좀 많이 화가 났죠. 그리고 밤에 여자애들한테 전화하고 그랬어요. 진짜 눈빛이 은연해가지고 저는 소름 끼쳤어요 진짜. 심지어 또 치마를 입고 온 날에는 살짝씩 보면 계속 다리를 쳐다보시는. 쳐다보고 약간 저도 쳐다보고.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던 원장은 학생들의 불쾌한 의사를 전달했고 정 씨는 학원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뒤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해 온 겁니다. 이 학원에선 3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오래 참은 거죠.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380여만 원을 정 씨에게 지급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경력 회신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랑 같이 하시죠. 그거를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걸 안 했다고 본인이 안 해놓고 자신을 강사로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해 과태료도 낸 겁니다. 아이 참.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면 차일피일 미루며 제출하지 않았다는 정 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근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집이 멀고 여기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그래서 제가 못 들렸고. 서울의 한 대학에 법학과로 나왔다는 정 씨.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 학교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어떤 분이 대학교 법학과를 자기 이력서에 쓰고 다니는데 이게 자퇴가 되거든요. 그리고 편입생 이제 2학년 2학기로 들어가고 있지. 그 다음 2003년도 때 자퇴하신 거. 네, 딱 1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는데 학력 위조죠. 야간 자퇴. 법대였다고 합니다. 자퇴했네. 이거 졸업했다고 다니면 학교에서도 나중에 문제를 삼아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사칭으로. 자기는 인서울 명문대 나왔다고. 지금 들으면 너네가 깜짝 놀랄 학교다. 본인이 법대여서 법에 대해 잘 아니까 법대라는 것도 많이 강조하시고. 근무했던 학원들을 상대로 수많은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던 정 씨. 그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씨 되시나요? 저 MBC 실화탐사 제작진인데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 무효 소송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 문제예요. 어디 측에서? 법대도 나오셨다고 하고 여러 학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또 사실인가요? 사실 확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떳떳하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저희는 어쨌든 사실 확인 때문에 온 건데 뭐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근데 밤에 늦은 시간에 여학생들한테도 전화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에겐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 씨가 22년부터 23년까지 학원마다 제출했던 이력서 15년 동안 근무했던 학원은 4곳뿐입니다. 한 학원당 4, 5년씩 근무했다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 씨에게 피해를 입은 학원들의 근무일은 짧게는 21일, 길면 3개월이었습니다. 그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은 사실일까? 정 씨가 2012년부터 4년 동안 강의를 했다는 학원을 찾았습니다. 12년 9월부터 16년 12월까지 이 학원에 있었다 저요? 하던데요. 그럴 수가 없죠. 최한 6개월 정도는 됐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3개월 이상은 됐어요. 6개월 이상. 몇 년도였나요? 2011년. 11년도. 혹시 다른 강사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사진 너무 옛날 사진인데. 그죠.
아들이 키 크고 좀 맞았어요. 본인이 브리스톨이라는 영국에요? 네, 거기서 전혀 못 들었는데. 영국 3년 그냥 한국식 뭐. 아하. 100%. 아유, 3년이면은 뭐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금 알고 지낸 지 한 10몇 년 됐는데 학원은 정말 무지하게 옮겨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거의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옮겨 다니고. 정 씨가 이력서에 써놓은 다른 학원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폐원한 상태였습니다. 아, 2009년에 폐원했는데 2012년까지 다녔다고 쓴 거예요? 예. 이건 뭐. 같은 학원을 두고 근무한 기간을 다르게 기재해 놓기도 했습니다. 거짓된 경력에 속아 정 씨를 채용한 학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휴. 억울하죠. 세워서 억울한데 앞으로 당하지 말아야죠. 선생님은 울컥하시네요. 그에게 당하고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부당해고라는 그 논쟁만 갖고는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력서가 뭐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든 뭐든 심각한 오류 상황이든 저희가 부당해고를 서면으로 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임은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 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력서의 허위 기재가 나를 속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나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송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금원이 지급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속은 행위에 대한 결과로, 속은 행위로 인한 처분의 결과다. 이거는 사기다 라고 주장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원에 똑같은 행위 양태로 인해서 문제를 삼아 왔었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본인이 이력서에 허위로 작성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거짓된 사실로 자신의 권리는 당당히 요구하고 진실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던 정 씨. 허허, 참. 그런데 며칠 뒤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치아했대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듣자마자도 너무 다행이다. 고생하셨네요. 정말 덕분입니다.